금요일 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마무리 잘 하려면은 이분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래요. 저희 동네 10,000원에 2통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참외 아니에요? 참외? 아니 그 트럭에 써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수박 한 통에 3만 원 기사가 적은 아침에 없네. 제일 눈에 띄어가지고 수박 사 먹기도 힘들겠다. 라면값도 올라가잖아요. 라면값도 달걀부터. 올랐고. 네. 네. 자, 일단 주가도 좀 잘 올라야 되는데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데이터는 자산이고 돈이다. 뭐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는 잘 지켜야 되겠죠. 오늘 그 볼 기업은 신규 상장 기업 중에 요즘 최근에 그런 바닥에서 조금씩 들썩거리는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니까 좀 작고 소프트한 종목으로 좀 탐구 생활을 시작해 보겠고요. 영화 중에 그 드웨인 존슨 더락이라고 하잖아요. 네. 민머리로 이렇게 등치 크신 분. 네. 한때 이제 레슬링 선수였던 드웨인 존슨 주연의 스카이 크래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재난 영화인데 가족 재난 영화. 200층짜리 빌딩에 화재가 발생하고 뭐 불이 네. 나고 구출하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네. 의족을 차고 슈퍼맨처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왜 하냐면 그 드웨인 존슨이 거기서 역할이 보안 보안 관제 담당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보험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하고 보안 담당 이쪽하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해보면은 보안 담당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건물 보험료를 책정해 준다. 뭐 이런 형태인데 이 보안 담당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 보안도 있지만 사이버 보안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외주의 두 번째 어제 유일 에너테크를 조금 나름 그래도 뭐 네. 괜찮았죠? 네, 핫해서 네. 오늘 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뭐 이틀 연속 홈런을 칠랑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버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이버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화이트 해커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독특하죠.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은 아마 미래의 유망한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일반 해커하고는 좀 다른 해커, 방어하는 해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신규 상장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끝날 무렵에 이게 이제 좀 주가가 들썩이는데 이 기업도 3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디지털 일상 속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뭐 영화 매트릭스, 제가 영화 비전을 잘 하는데 매트릭스처럼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가? 신상 정보, 금융 정보, 의료 정보 하물며 이제 개인의 소비 취향까지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와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을 몇 번 접속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접속해 있느냐 뭐 이런 거고 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는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앞서 이제 이수철 이사도 코콘 네, 하여튼 그 기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쿠콘이죠. 네, 그래서 자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심사 보완을 하는 그런 라이센스들을 점검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세 종 모두 취득을 했대요. 그만큼 이제 법리적으로는 예전에는 보안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자꾸 바뀌고 있죠. 특히 은행권, 금융권들도 카카오뱅크가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안 이슈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원이 시중의 대형 은행들하고 그 작업들을 많이 하는 이른바 그 보안 관제 및 컨설팅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뭐 내용은 대충 찾아보시면 되고 마이데이터의 API 의무화가 뭐 내년 1월로 유예가 됐지만 그 기간을 벌어주고 이제는 다 써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재밌는 게 현금을 한 200억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죠. 자본잉여금이 96억 있고 이익잉여금도 한 127억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이야. 그럼 좀 뭐 할까? 이 회사 자본금이 지금 30억대인데 결국에는 무상증자를 한 200~300%를 해도 유동성을 늘릴 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좀 있어 보이고 계속 회사가 커나가는 단계와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올라오는 단계라면은 뭐 상당히 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시류하고 그래서 좀 찾아보니 흥미로워서 하여튼 최대의 해커 집단 보유. 네, 요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싸다. 굉장히 싸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려고 이제 700억 써두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비교 대상이 아톤 같은 기업들이 올해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20억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만 43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 이슈들이 예전에는 막
아, 뭐 숫자 나오겠어 이랬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쭉쭉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시가총액은 793억이니까 800억에 가깝습니다. 800억. 뭐 싸다라는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의도를 간파하셨군요. 네. 수박도 한 통에 3만 원인데. 네네. 회사가 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네요. 뭐 네, 제가 좀 개선해 언뜻 봤더라고요. 봤는데 뭐 좀 마이크로캡에 걸맞게 뭐 상당히 좀 뭐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뭐 재무 구조도 좋고 뭐 현금 흐름도 좋고. 근데 좀 규모가 이제 조금 한정적이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앵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낚시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없어요. 네. 의도가 뭐 있어요? 낚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 어제 좀 재미를 보시더니 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제 오버하면 안 되는데. 부류를 좀 찾으신 게 아닌가 좀 싶네요. 그래서 이러다 또 주가 확 떴다가 또 확 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시장이 판단할 문제. 그거는 예, 매매하시는 분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만 거니까. 봐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이제 그 장기 소외가 됐던 뭐 이따 제가 따로 하나 그냥 제목을 통째로 하나 빼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 뭐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그 팔 사람은 다 판 것 같아요 보니까 팔 사람 팔고 좀 새롭게 이제 매수로 들어오는 쪽이 그러니까 차트가 좀 누웠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시세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좀 관심권으로 들어오는데 매도 물량이 좀 많지 않다 보니 이게 좀 네.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안주지만 다소 좀 색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요즘 뭐 해커 그러니까 대체까지 수립을 해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네.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통합 관제도 있고 또 화이트 해커를 보유했다라는 특징도 좀 있어서 보안주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상당히 있던 스몰캡의 마이크로캡으로 봤을 때는 좀 관심이 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시주가 종목이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서 네. 시중은행들이 아주 긴장하잖아요. 거기에 어제 이제 토스, 토스. 토즈라고 표현해요. 토스라고 표현해요. 토스. 토스. 네. 토스죠. 뭐 저도 소액이체 할 때는 가끔 이제 써보고 하는데 어제 그 계좌 개설 테스트를 사내 인프라에서 했는데 43초 뭐 금방 계좌 1분 안 개설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1분이 안 걸리고 물론 이제 그거는 사내 테스트겠지만 그런 걸 하려면은 또 보안 이게 분명히 또 따라 붙을 거란 말이죠. 네. 보안 관련 이슈가 딱 불거지려면 뭔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딱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글쎄요. 이게 확 달려가는 거는 이제 뭐 인터넷 은행 뭐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낚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제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돌았던 얘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100조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네. 100조를 써서 5G, AI, 전장, 로봇 여기에서 이제 인수 대상을 좀 찾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카더라들이 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뭐 한 8월 중순 뭐 이렇게 좀 실적 시즌이 끝나는 뭐 요때까지는 카더라로 이제 막 주가가 좀 한번 춤을 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완성이 좀 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찾지는 않을 거예요, 대상을. 근데 카더라라는 얘기가 돌면 그만큼 이제 주가에는 단기적인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여기다가 좀 붙이려는 게 더해봐도 또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데. 그런 맞아요? 건 또 잘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네, 제 이름과 소속은 좀 가끔 다 잃어버리는데. 알아요. 네. 네, 잘 그래서 이제 슬쩍 오르다가 말았었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하나 붙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려고요. 네. 다시 괜찮죠. 관심과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거 있고 이 역시 이제 그 광어류죠. 뭐 좀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강어 도다리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바닥에 있는. 예, 그러니까 장기 소외를 받았다가 저층에 있는. 한 달 전쯤에 잠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에 와서 이제 좀 누워 있는데 뭐 요즘 거래량도 늘고 좀 다시 관심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총알은 사실 이제 우주 아니면 로봇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족 보행 로봇을 할 수 있는 뭐 나라도 별로 없고 회사도 별로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뭐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상징성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몇 개 좀 꿈틀대긴 했습니다. 근데 그 네. 중에서 이제 LG가 투자한 회사들을 빼면 뭐 다 이제 삼성이 한번 입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인수는 이제 실제 인수는 저는 그 현금을 해외에서 찾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좀 저번에 이제 하만 같은 회사 좀 규모가 있는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회사를 좀
찾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어떤 회사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뭐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뭐 이렇게 주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관심이나 뭐 가능성 이런 것만으로도 시장은 뭐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또 레벨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매매하자라는 좀 얕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얕은 전략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눈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 관련해서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하나를 좀 붙여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달 전쯤에 또 말씀 한번 드렸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마이크로 나가지는 않았겠죠 지금? 네, 안 나갔어요. 네. 김영희 매니저한테 속삭임으로 AI 이래야겠는데 네.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어저께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유진 로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개가 이제 올랐어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오른 게 단순 물리적인 이런 뭐 다관절, 고관절, 산업용 로봇 이거지만 거기에 이제 얘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아직 좀 어렵겠지만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뇌 컴퓨터 스타트업 뉴릴링크 여기에 2억 5천만 불을 신규 차입했다. 이 기사가 이제 외신으로 나왔는데 뭐죠 그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제가 맨날 헷갈려하는 토니 스타크. 아니 자비스 자비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 네, 네네네. 자비스 뭐 네. 그런 형태도 계속 이제 도출되겠죠. 사실은 이제 상장 기업 중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아직은 많지 뭐. 않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없어요. 뉴로모빅 반도체 예, NPU라고 맞습니다. 어제 맞아요. 뭐 NPU, 뉴로모빅 반도체. NPU,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신경망 반도체. 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저께 이제 그 확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3년 안에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올해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했던 얘기 그대로 했는데 3년 안에 시장이 놀랄 만한 대형 M&A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후보로 오르고 있는 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AI, 네.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이제 전장 뭐 요런 쪽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게 이제 3년이라는 좀 추상적인 기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요번에 뭐 사면이든 뭐 그 가석방이든 어쨌든 또 풀려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시기가 또 앞당겨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매물들이 워낙 좀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기업들 막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나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들리는 소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분명히 이제 구체적인 좀 그림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딱 찍어서 이제 요게 관련주다라는 기업들을 이제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냥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같이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그 로봇 만드는 기업, 유진 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저께 이제 꿈틀댔던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 회사 이제 2대 주주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꼭 전장 쪽 뭐 인수한다 그러면 요 회사 주가가 꼭 움직여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도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해주신 그 기업에 대한 사이버원. 거 제가 사이버원에 대해서 이제 좀 사이버원은 붙여드리면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제가 지금 보고 전자공시도 열어봤는데 네. 지분율 57, 그러니까 거의 60%는 맞아요. 잠겨버려가지고 유통주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이. 재무제표 얘기를 해주시면서 무증 얘기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거래를 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안에 무증을 하는 경우들이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느낌이 하나는 조금 있다, 이건.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우리 화이트 해커 얘기를 네네네네. 하잖아요. 이게 정말 좀 미래에는 진짜 좀 중요한 분야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화이트 해커로 유명하신 분이 막 그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그 뭐 이름을 얘기하면 유퀴즈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퀴즈 언더블러?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이제 모 방송국에 이제 그런 예능 퀴즈쇼, 프로그램이 퀴즈쇼. 있는데 네. 퀴즈쇼는 아니고요. 네. 토크쇼인데 토크쇼예요? 네, 네. 토크쇼인데 아무튼 네. 거기에 이제 화이트 해커로 가장 유명했던 아.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본인의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최근에 또 이 전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해커들이 사실상 이 그 전산에 침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마비시킬 미국에는 가스관 기업들도 막 그 해커 때문에 얼마 마비가 전에 되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관 방어하는 역할을 업체가 하는 게 해킹당해가지고. 그렇죠. 화이트 해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중요도는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매 관련된 기업하면 서울옥션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서울옥션 주가가 잘 나가는 것처럼 이제 사이버원도 화이트 해커와 관련된 기업은 딱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그냥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고. 우연치 않게 또 하나 얻어오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안 쪽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리면 몇몇 개 좀 재밌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만 조금 간추려 드릴게요. 네. 미넨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미넨지. 미넨지라는 기업은 요 회사는 이제 개인정보, 휴대폰 이제 간편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로 또 셔틀뱅크, 핀테크 기업 셔틀뱅크를 또 가지고 있고 미넨지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기관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매집을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회사가 주식 노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핀테크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도 뭐 이제 방송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도 지금 만만치 않게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으로 미넨지하고 그 다음에 이니텍이라는 회사도 요것도 이제 딱 그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는 요 회사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게 본업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공공 배달 그거를 이제 또 대선 그 정책으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니텍이라는 회사가 공공 배달을 하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 대선 정책과 관련된 뭐 모멘텀으로도 또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니텍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청담 러닝이라는 회사예요. 청담 러닝? 이 회사가 괜찮겠어요? 요번 주 월요일 날 그 교육회사잖아요. 네. 중국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이제 또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도로 제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보안 얘기하다가 왜 제가 청담 러닝 얘기하냐면 네. 상장회사 중에 유일하게 코딩 교육을 하는 회사예요. 그 해커가 되려면 코딩 교육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딩 교육을 하는 회사가 청담 러닝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저께 이제 중국 민영 기업들의 해외 IPO는 그대로 허용하겠다. 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외 IPO는 그대로 허용하겠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해 증시하고 항생 지수가 살아났고 중국발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청담 러닝이거든요. 코딩이 너무 좀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이 하이테크가 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관련성을 붙여드리면서 청담 러닝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의성이 참 대단합니다. 네. 뭐 하여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일발장전 금요일은 이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이렇게 붙일 거 있으면 붙이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오늘 새롭게 그냥 기업을 하나 더 봐가지고 어제 재미를 보셔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다 이것저것 또 다 볼 수 있다라는 생애로운 영역이고 또 이제 그런 사이버 보안 뭐 그다음에 이제 AI 네. 이런 쪽 로보틱스라는 개념도 또 계속 그러니까 발전하고 보안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러닝까지, 청담 러닝까지, 러닝까지 교육까지 갔어요. 확장이 확 됐네요. 네. 다 선택 어떻게? 저는 굳이 고른다면 미넨지하고 청담 러닝 오케이. 뭐 두 개 정도. 이택은 그냥 네. 뭐 보류 잠시. 네.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선택 취사를 하는 건 너무 이제 많이 늘어놓으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네. 그런 정도.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 또 고생하셨고 네. 돌아가셔야 되니까 김현 매니저는 금요일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오늘은 이벤트 없습니다. 없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8월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